네, 수다를 좋아하는 장애인분들의 본격 리얼 토크쇼 수다장애인. 네, 오늘은 전 사단법인 한국발달장애인 가족연구소에서 간사로 근무하셨고 현재는 그 장애 전문 분야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이원무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자폐성 성인 자조 모임인 에스다스에서 회원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엔에서 15년 전에 이제 제정됐었던 그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NGO 연대에서 이렇게 그 보고서를 이제 쓰는 활동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에이브 뉴스에서 글을 쓰시는 것도 많이 봐서 네네. 어떤 발달장애인분들의 어떤 정책이나 실제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들의 글들을 많이 봤는데 에스타스라는 그 자조 모임 활동에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어떤 모임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이게 그 에스타스 자조 모임이 자폐성 그 장애인들로 이렇게 장애인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당사자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8년 전인가요? 중앙 이렇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거기서 이제 자조 모임 관련 연구를 해서 이제 자폐성 장애인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조정자인 윤은호 조정자가 자폐성 장애인에 관련돼서 무슨 연구를 하는 게 있었나 봐요. 네. 그 연구를 이제 시작한 걸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당사자가 일단 주체가 돼서 모이는 당사자만의 자조 모임이고 조력자 두 분이 있기는 해요. 그분들은 일단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단은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결정 같은 거는 이제 우리 자폐성 장애인들이 성인 장애인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의사 결정이 일단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또 말씀을 나눌게요. 지금 저기 회원들하고 이렇게 책자를 들고 계신 분이 자폐성 장애가 있는 터키계 네덜란드 분인 빌센 바사르시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브레다시에 이제 공무원으로 일하시고 계신데, 그 에스타스 모임에서 방송에 나왔던 그 내용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기사로 성명서를 내신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SBS 스페셜의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자폐증 판정을 받은 스티븐이 농약 없는 유기농 식재료로 식단을 바꾸네 몰라보게 좋아져서 자폐증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는데 저희는 이 자폐증 완치라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좀 신빙성이 있으려면은 스티븐과 같은 사례가 반복 연구를 하거나 또는 실험을 통해서 진짜로 자폐증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반복 연구와 실험이 그 사례들이 계속 많아지고 또 많아지고 그러면은 자폐증은 완치될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반복 연구라든지 실험 자료가 SBS 스페셜에서는 언급한 게 없었습니다.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안적 치료법에 관한 통계학적인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자폐증이라고 그랬는데 증이라는 것은 병이잖아요. 근데 병이라는 것은 고칠 수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폐증은 엄밀히 말하면 자폐성 장애로 이게 법정 장애로 이게 등록이 된 거예요. 장애라는 게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고칠 수 없는 거를 고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당사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 되는 거죠. 정서적인 그런 인권 침해로서 이게 작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냈냐 하면은 보건복지부라든지 또는 발달장애인 가족연구소라든지 또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때 자폐성 장애가 뭔지를 자문을 받은 다음에 자폐성 장애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하라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그래서 쓴 겁니다. 식이요법 같은 것들로만 일반화시킨. 그러니까 과도한 일반화인 거죠. 그래서 이제 편견을 이렇게 조장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서 그런지 이 자폐증이 완치된다는 얘기만 하면은 좀 약간은 조금 좀 기분이 안 좋으시죠. 기분도 안 좋고 좀 짜증도 나고 좀 사실은 좀 화가 나죠. 책자 표지인데요. 앞에 보시면 누구나 알기 쉽고 모두 함께 누리는 장애인 권리 협약. 나 여기 있어. 이 책자를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 지적 장애인이 이렇게
함께했다. 또 자폐성 장애인 함께있다. 나 여기 있어. 그런 걸 담고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당당함과 자긍심이 저는 느껴진다고 네네네. 저는 보여요. 모두 함께 누린다는 그 의미 속에는 또 누구나 알기 쉽다는 의미도 약간은 포함이 되어 있는 네. 그런 것이기 그 때문에 모두의 개념을 또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클루션이라는 그 진정한 그 통합 부분에 대해서 활동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NGO 보고서 연대라고 해서 예예. 출범시 단체 사진인 것 같아요. 권리라는 말도 사실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이 NGO 네. 보고서 네네. 이게 어떤 활동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굉장히 권리협약이 또 이해도 어렵고 사실은 이게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이 장애인 권리협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 말이 사실 한자어도 많고 근데 한자어가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이해하는 게 또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이게 그 작성 그 교육이 있는데 여기서 그 장애인 권리협약 그 각 조항의 뜻도 이렇게 설명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교육을 들으면은 UN 장애인 권리 협약을 갖다가 알기 쉽게 만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NGO 보고서 작성 교육을 이제 12월 중순경까지 듣게 됐어요. 신예수 그 위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UN 그 경제사회 그 위원회 그 위원이기도 하신데 그분이 그 장애인 권리 협약 NGO 보고서를 갖다가 작성하는 걸 내년에 시작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알기 쉬운 장애인 권리 협약 제작 과정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그 보고서 연대에 참여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근데 사실 장애인 권리 협약 제작 과정에도 관심이 있었고 보고서가 사실 장애인 권리의 현실에 대해서 일단은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유엔에다가 권리 현실에 대해서 그 잘못 알리거나 이거를 전달하면은 어떡하지 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또 엄습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대학교 화학과 그 대학원 화학과 출신인데 논문을 갖다가 거창한 거 쓰려고 그랬다가 좀 별 볼 일 없는 거를 좀 쓰게 돼가지고 잠깐 좀 무력감이 그때 좀 많았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연구소에 계신 소장님이랑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이거 한번 해봐라. 해봐라. 일단은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나서 이 장애인 단체들이랑 같이 이 보고서를 쓰는데 이제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라든지 또는 이제 한국장애인 단체 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단체에서 같이 연대해서 보고서를 쓴 거죠. 혼자서 하신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연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참여하게 된 과정을 또 제가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제출하는 국가 보고서의 내용들의 어떤 사실이 아닌 부분들 같은 것들을 반박하거나 왜곡된 부분들 이제 내용을 바로잡는 보고서가 이제 민간 보고서. 그렇죠. 장애인 이제 다른 단체들이나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 민간 보고서를 또 다시 한번 더 유엔에 제출을 하는 과정을 참여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사진 보니까 이게 딱 보고 되게 약간 영화 같은 장면이라서 궁금했었는데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빨레위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장애인 권리위원이셨던 태국 출신의 몬티안 분탄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랑 이제 장애계 그 단체랑 같이 이제 잠깐 이제 그 간담회를 잠깐 이제 하는 형식으로 일단 됐었죠. 일단 그때 이제 한국 지적이라든지 자폐성 장애인의 그런 정보 접근권에 관련된 현실에 대해서 이제 그 위원님한테 알리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적 장애인의 그 방송 접근권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고 정보 접근권도 열악하고 그 저작권법에 이제 발달 장애인 관련해서 합리적인 조정이 없다. 발달 장애인들이 정보 접근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 알기 쉬운 언어들의 그런 표준들을 갖다가 이제 결정할 수 있게끔 권고해 달라. 그 위원님한테 그때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조금 아쉬웠었던 게 그 워킹그룹에 있었던 걸 하다 보니까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렇게 로비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는데 내년 8월 정도 그 우리나라 2, 3차 병합보고서에 대한 국가 심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 정보 접근권뿐만이 아니라 그 지적이라든지 자폐성 장애인이 겪고 있는 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 침해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사실들을 갖다가 이제 알리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윤은호 회원 같은 경우도 저랑 같이 이제 그걸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좀 자폐인, 지적장애뿐만 아니라 자폐인에 대한, 제가 또 겪고 있는 장애가 또 자폐성 장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권리 현실이 정말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알리면서 자폐성 장애인의 권리 증진 방안에 대한 권고가 내려지는 것을 이렇게 목표로 일단은 하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분들을 어떤 정보 제공의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좀 깊이 있는 고민은 아직까지는 그런 수화 방송이나 장화 방송가 수준까지도 아직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발달장애인은 뭐 잘 알지도 못해 하는 그런 편견까지도 같이 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인식들을 갖다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깨야 하고, 근데 사람 인식 깨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통합 교육이 정말 어려서부터 참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이 겪는 그런 현실을 자폐성 장애인들과 같이 이제 또 알릴 생각이고, 그 권리위원회 또한 이제 그걸 관련해서 이제 글을 계속 쓸 거고요. 내년에도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 권리위원회 국가 심의가 일단 끝나고 최종 공고 나오고 그러면은 그때까지 이제 에이블 뉴스에 글을 기고를 할 생각이에요. 오늘 이혼무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었던 정보 접근권, 그리고 지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자폐성 장애인 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함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